안녕하세요. 해외 사연 튜브에서 사연을 읽어드리는 혜연 DJ입니다. 따뜻한 관심 부탁드릴게요. 여기 미국의 여행 유튜버가 한국 같은 더러운 나라는 가치도 없다고 말하면서 죽어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방송에서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은 몰래 가게 된 한국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하고는 한국이 이럴 줄 몰랐다고 말하면서 주저앉았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이 올린 영상으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요. 실시간으로 구독자 수가 줄어드는 걸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또 알림이 떴어요. 사용자 구독 취소. 오늘만 100명이에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제 이름은 제시카예요. 34살이고 미국의 작은 마을 출신 여행 유튜버예요. 몇 년 동안 제가 생각하기에 꿈 같은 삶을 살았어요. 화려한 유럽 여행지로 날아가서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과 제 모험을 공유했죠. 파리, 로마, 런던, 바르셀로나 다 가봤어요. 그런데 최근에 뭔가 변한 것 같아요. 토스카나의 아름다운 마을에 대한 최근 영상의 댓글을 보니까 좀 걱정되는 경향이 보이더라고요. 에휴, 또 유럽 여행이야? 너무 뻔해. 부자 서양 국가 말고 다른 데는 안 가나? 구독 취소합니다. 너무 좁은 시야예요. 속이 울렁거렸어요. 제시카의 여행이라는 제 채널을 200만 구독자 이상으로 키우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제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의자에 기대 앉아서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요. 미국 시골에서 자랄 때 부모님은 늘 서양 문화가 우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아빠는 우리가 최고야, 제스라고 하시면서 다른 인종들을 거의 숨기지 않고 경멸하셨죠. 그때 제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부모님 생각을 스펀지처럼 흡수했던 게 생각나서 움찔했어요. 대학에 가서야 처음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렸는데 그 경험은 오히려 제 편견을 확인시켜준 것 같았어요. 1학년 때 룸메이트였던 유키는 일본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다른 나라 사람을 만나서 신났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키의 습관들이 저를 미치게 했어요. 냉장고에 냄새나는 음식을 두고 밤낮 없이 시끄럽게 일본어로 전화하고 개인위생 습관은 생각만 해도 소름 돋아요. 그 해가 끝날 때쯤엔 새 룸메이트를 달라고 하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편견을 굳건히 안고 걸어 나왔죠. 아시아는 더럽고 붐비고 무례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요. 내가 왜 거기에 가고 싶어 하겠어요? 이제 와서 보니 제가 세계적인 여행 전문가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좁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시청자들이 그걸 지적하고 있었죠. 전화가 울렸어요. 제 매니저 톰에게서 온 알림이에요. 제스, 얘기 좀 해야겠어. 너의 수치가 급락하고 있어. 긴급 전략 회의를 할 때야. 신음이 나왔어요. 톰은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의 격려 연설은 좀 잔인할 수 있거든요. 1시간 후 저는 거실을 서성거리면서 스피커폰으로 톰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들어봐, 제스. 솔직히 말할게. 너의 콘텐츠가 식상해졌어. 시청자들은 다양성을 원해. 상상도 못했던 장소를 보고 싶어 하지. 그런데 지금 넌 그걸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하지만 톰, 제가 항의했어요. 난 정말 멋진 곳들을 가고 있잖아. 지난달 스코틀랜드 고원 영상은 100만 뷰가 넘었다고. 그래, 한 달 전엔 그랬지. 톰이 말했어요. 하지만 최근 5개의 영상은 겨우 50만 뷰를 넘기고 있어. 인정해, 제스. 사람들은 같은 유럽 풍경만 보는데 지쳤어. 넌 새로운 걸 시도해야 해.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패배감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뭘 제안하는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시아는 생각해 본 적 있어? 벌떡 일어났어요. 아시아? 톰, 내가 아시아를 안 간다는 거 알잖아. 더럽고 붐비고 음식도 이상하고. 제스, 톰이 엄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그게 바로 문제야. 너의 편견이 드러나고 있고 시청자들이 그걸 알아채고 있어. 넌 스스로를 도전해야 해.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뭐라고 반박하려고 했는데 말이 목구멍에서 사라졌어요. 속으로는 톰 말이 맞다는 걸 알았거든요. 알았어. 제가 중얼거렸어요.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아시아라고요? 생각만 해도 불편했어요. 하지만 어쩌면 그게 핵심일지도 모르겠어요. 구독자 수를 다시 확인했어요. 1.7 보살삼명. 2주 전만 해도 200만이 넘었는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열고 검색창에 아시아 여행지라고 입력했어요. 제 편견과 정면으로 맞설 시간이었죠. 번화한 도시와 고대 사원들의 이미지를 보다 보니 기억이 하나 떠올랐어요. 대학 친구 사라가 한 학기 동안 한국으로 유학을 갔었죠. 돌아와서는 음식, 사람들, 문화에 대해 열광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때는 사라의 열정을 무시했는데 이제 보니 제가 뭔가 놀라운 걸 놓쳤던 건 아닐까 싶어요. 전화기를 들고 사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새로운 시각을 들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사라? 안녕, 제시카야. 너가 한국에 대해 얘기했던 거 기억나? 이제 들을 준비가 된 것 같아.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커서가 깜빡거리는 게 저를 놀리는 것 같았죠. 한국에 가겠다는 영상을 올린 지 몇 주가 지났는데도 아직 비행기표를 예매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느꼈던 흥분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자기의심이 뒤섞인 마비 상태가 됐죠. 제 채널 조회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완전히 막막한 상태였어요. 영상통화 알림음이 울려 멍한 상태에서 깨어났어요. 한국에서 한 학기를 보냈던 대학 친구 사라였죠. 제스, 여행 계획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 사라의 밝은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한숨을 쉬며 감긴 머리를 쓸어 넘겼어요. 글쎄, 잘 안 되고 있어. 모르겠어, 사라. 어쩌면 이 한국행 아이디어 전체가 실수였을지도 몰라. 사라의 웃음이 사라지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뭐가 널 망설이게 하는 거야? 그 다음 1시간 동안 제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털어놓았어요. 사라는 인내심 있게 들어주면서 가끔 격려의 말을 해줬죠. 있잖아. 사라가 생각에 잠겨 말했어요. 기회를 준다면 넌 정말 한국을 좋아하게 될 거야. 음식, 문화, 사람들, 모든 게 정말 멋져. 혹시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을 본 적 있어?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전혀. 네가 어떻게 그런 것들에 그렇게 빠졌는지 이해가 안 갔어. 사라의 눈이 반짝였어요. 오, 제스, 넌 정말 좋은 걸 놓치고 있어. 자, 내가 몇 가지 추천작을 보내줄게. 통화를 끝내고 나서 사라가 보내준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 그룹 목록을 보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궁금했지만 다른 한편 여전히 옛날 편견에 매달린 부분은 거부감이 들었죠. 대신에 새 탭을 열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내 편안한 영역을 벗어난다면 왜 크게 나가지 않을까 싶었죠. 눈에 들어온 건 중국이었어요. 역사도 있고 모두가 아는 유명한 명소도 있는 나라잖아요. 만리장성, 자금성 이런 건 여행 영상감으로 딱이죠. 어느새 베이징행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있더라고요. 스스로에게 이건 타협이라고 말했어요. 여전히 아시아에 가는 도전을 하면서도 한국보다 더 인상적인 목적지를 선택한 거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결정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였죠.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문제가 시작됐어요. 최소한의 조사만 했었거든요. 여행 경험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몰라요. 첫 번째 충격은 공항에서 이메일을 확인하려고 했을 때 왔어요. 평소에 쓰던 사이트들이 다 막혀 있었고 방화벽을 우회할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얼마나 고립됐는지 깨달으니 공포감이 밀려왔죠. 호텔로 가려고 할 때는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언어 장벽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거든요. 제스처로 설명하려고 했지만
돌아오는 건 멍한 표정이나 짜증 섞인 한숨뿐이었어요. 1시간 동안 좌절감을 느끼다가 겨우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젊은 학생을 찾았죠.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지쳐 있었고 시차 적응도 안 됐고 내 인생의 모든 선택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죠.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두통과 메스꺼움으로 잠에서 깼어요. 아마도 전날 밤에 용감하게 혹은 어리석게 먹어본 길거리 음식 때문인 것 같았죠. 하지만 억지로 일어났어요. 결국 찍을 영상이 있었으니까요. 계획은 자금성을 방문하는 거였어요. 카메라를 들고 서툴게 발음한 중국어 문장 자금성이 어디입니까? 를 준비해서 출발했죠. 3시간 후 후통이라는 미로 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었어요. 제 눈에는 모두 똑같아 보이는 전통 골목길이었죠. 휴대폰 배터리는 다 됐고 땀에 흠뻑 젖었고 몇몇 당황한 현지인들에게 잊혀진 도시가 어디냐고 물어본 것 같았어요.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어요. 가게 차양 밑에 웅크리고 앉아 눈물을 참으며 옷이 비에 젖어가는 걸 지켜봤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화려한 여행 영상과는 거리가 멀었죠. 결국 호텔로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기가 죽고 지쳐 있었어요. 카메라를 볼 엄두도 나지 않았어요. 시청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베이징에서 길을 잃고 아프게 되는 걸 보세요. 이렇게요? 다음 날 이 여행에서 뭐라도 건지겠다는 결심으로 만리장성행 프리미엄 급행 버스표를 예매했어요. 비쌌지만 영상 콘텐츠를 위해서라면 가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일찍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 내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마침내 뭔가 제대로 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생각했었죠. 출발 10분 전 중년의 중국 여성이 버스에 탔고 바로 제 자리에 앉았어요. 그 자리를 예매했다고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그저 멍하니 쳐다보다가 돌아서서 친구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무기력하게 주변을 둘러봤지만 버스 승무원은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다른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결국 뒷자리에 꽉 끼어 앉아 2시간 내내 앞 좌석에 무릎이 눌린 채로 가야 했죠. 만리장성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아프고 짜증이 나고 화장실이 급했어요. 서둘러 휴게소로 갔는데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죠. 화장실이라는 게 바닥에 난 구멍에 불과했고 칸막이 문도 없었어요. 프라이버시는 서양의 사치인 모양이었죠. 거기 서서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지 고민하던 그 순간 분명해졌어요. 이건 안 되겠다고요. 즐겁지도 않고 좋은 콘텐츠도 못 만들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성장하거나 배우고 있지 않다는 거였어요. 한국에 대한 사라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효율적인 대중교통, 고대 사원과 나란히 있는 초현대식 도시들, 관광객을 기꺼이 도와주는 친절한 사람들. 제 베이징 악몽에 비하면 모든 게 꿈 같았죠.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결정을 내렸어요. 노트북을 열고 다음 서울행 비행기를 예매했어요. 중국이 더 크고 유명한 명소가 많을지 모르지만 지금 저한테는 맞지 않았어요. 적어도 지금은 제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고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짐을 싸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더 잘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 문화적 실수에 대한 부끄러움,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죠. 한국은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죠. 카메라를 열고 녹화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여행자 여러분. 지치긴 했지만 결의에 찬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베이징에서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여행이 항상 화려한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지저분하고 좌절스럽고 겸손해지는 경험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진정한 성장이 일어나는 곳이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래서 변화를 주기로 했어요.
내일 한국으로 갈 거예요. 계획했던 여행은 아니지만 제게 필요한 여행일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헤쳐나가는 동안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여행의 진정한 의미니까요.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도전하고 실수로부터 배우는 거죠. 그 솔직하고 진실된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어깨에서 무게가 덜어지는 걸 느꼈어요. 집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제가 올바른 길에 있다고 느꼈죠. 그때는 몰랐지만 한국은 제 모든 기대를 뛰어넘고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제 인생을 바꿀 거예요.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에서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고 있었죠. 지난 한 주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너무 지치고 짜증나고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그냥 다음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 이 아시아 모험을 잊고 싶었죠. 하지만 폰을 꺼내 그렇게 하려는 순간 망설였어요. 시청자들 앞에서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에 속이 울렁거렸어요. 댓글들이 벌써 상상이 됐어요. 역시 아시아는 감당 못할 줄 알았어. 자기 도전이라더니 뭐야. 또 지루한 유럽으로 돌아가겠네.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냈더니 주변 여행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어요. 준비도 안 하고 편견을 가진 채로 아시아에 왔다가 대가를 치른 거죠. 하지만 정말 포기할 준비가 된 걸까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데 문득 기억이 떠올랐어요. 시청자들과 제가 한 약속을 생각했어요. 저 자신에게 도전하고 성장하겠다고 한 약속 말이에요. 사라가 들려준 한국에 대한 찬사도 떠올랐고요. 그리고 이게 제 아시아 모험의 끝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2시간 후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어요. 불안과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뒤섞인 채로요. 공항은 엄청 크고 깨끗했어요. 한국어, 영어, 그리고 여러 다른 언어로 된 표지판들이 있었죠. 벌써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첫 번째 시험은 서울행 공항철도 티켓 기계에서 왔어요. 중국에서 대중교통으로 고생한 기억이 생생해서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하지만 놀랍게도 기계 사용법은 아주 쉬웠어요.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고 영어 설명도 명확해서 금방 티켓을 샀어요. 좋아 한국, 기차에 오르며 중얼거렸어요. 좋은 출발이야. 기차도 또 다른 즐거운 놀람이었어요. 깨끗하고 편안하고 조용했죠. 서울로 달리는 동안 베이징에서 탔던 붐비고 시끄러운 버스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호텔을 찾아야 할 때 진짜 시험이 왔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금방 명동의 미로 같은 길에서 길을 잃었어요. 하지만 베이징에서와는 달랐어요. 거기서는 도움을 요청하면 무표정하게 쳐다보거나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거든요. 여기 서울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길모퉁이에 서서 폰의 지도 앱을 찌푸리며 보고 있을 때 한 젊은 한국 여성이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 그녀가 억양은 있지만 또렷한 영어로 말했어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안도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했어요. 이 호텔을 찾고 있어요. 폰으로 주소를 보여드렸죠. 그녀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제가 알아요. 멀지 않아요. 오세요. 알려드릴게요. 걸어가면서 그녀는 저와 대화를 나눴어요. 어디서 왔는지, 한국이 어떤지 물어보셨죠. 그녀의 친절함은 제 지친 신경에 위안이 되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제가 체크인하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작별 인사를 하셨어요. 체류하는 동안 더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는 항상 방문객들을 돕는 걸 기쁘게 생각해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가슴속에서 따뜻함이 느껴졌는데 이건 습한 서울의 공기 때문이 아니었죠. 이게 바로 진정한 환대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제가 남산타워 꼭대기에 서서 서울의 넓게 펼쳐진 도시 풍경을 바라보니까 뭔가 큰 변화가 제게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한국에서 보낸 지난 2주는 정말 대단했거든요. 매일매일 새로운 발견이 있었고
제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일들이 있었고 성장할 기회가 있었어요. 카메라를 설치하면서 익숙한 준비 과정이 저를 안정시켜 주더라고요. 채널에 올릴 영상의 또 다른 부분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번 영상은 좀 달랐어요. 더 중요한 느낌이 들었달까요? 그냥 예쁜 풍경을 보여주거나 관광지를 추천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정을 공유하는 거였죠. 제 여정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여행자 여러분. 하해질녘에 제 뒤로 반짝이는 도시 불빛을 배경으로 시작했어요. 지금 서울의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중 하나인 남산타워에 와 있어요. 근데 오늘은 관광지보다는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면서 제가 보여줄 솔직한 모습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정말 겁났어요. 아시아에 대한 선입견이 많았거든요. 후진적이고 지저분하고 불친절할 거라고 생각했죠. 지금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한국이 좋은 곳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며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이렇게 틀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은 정말 저를 놀라게 했어요. 여기 기술은 최첨단이에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 같은 경험을 했죠. 깨끗하고 효율적인 모습은 많은 서구 도시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 여기서 만난 따뜻함과 친절함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2주간의 추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요리 수업에서 1시간 동안 저에게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신 할머니,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알려주셨죠. 공원에서 바비큐 파티에 저를 초대해준 대학생들, 영어를 연습하고 자기들의 문화를 나누고 싶어 했어요. 제가 떨어뜨린 스카프를 돌려주려고 길거리를 따라 쫓아온 가게 주인, 정직함에 대한 보상을 거절하셨죠. 저는 편협한 마음을 가진 관광객으로 왔어요.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한국은 제 눈을 열어줬어요. 편견의 위험성, 편안한 영역에서 벗어나는 아름다움, 그리고 열린 마음과 생각으로 새로운 경험에 다가갈 때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보상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엔 한국이 어떻게 제 고정관념에 도전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DMZ를 방문해서 남북한의 복잡한 역사를 배우고 남한 사람들의 회복력과 낙관주의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게 된 걸 이야기했어요. 창덕궁을 구경하면서 느낀 경외감, 그 주변의 초현대적인 도시 풍경과 조화롭게 대비되는 고대 전통에 대해 설명했죠. 하지만 이건 큰 관광지에 대한 얘기만은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작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24시간 열려 있고 과자부터 양말까지 다 파는 편의점도 그렇고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서 휴식하고 교류하는 대중 목욕탕도 그래요. 제가 K-POP 노래를 부르려다 망신당했지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든 노래방도 마찬가지고요. 잠시 멈추고 다시 도시를 바라봤어요. 한국은 저에게 환대에 대해, 존중에 대해, 전통과 혁신 모두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에 대해 많은 걸 가르쳐줬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 자신에 대해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제 편견 때문에 제 경험을 제한했던 것에 대해서요.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어깨에서 무게가 들어올려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이건 그냥 제 채널을 위한 콘텐츠가 아니었어요. 제 성장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거였고, 더 나아지겠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이었죠.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한국의 표면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문화의 깊이와 사람들의 따뜻함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열중했어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불교 전통과 마음 챙김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어요. 전통 한옥마을을 둘러보면서 현대 세계에서 더욱 중요해진 지속 가능하고 조화로운 디자인 원칙에 감탄했죠. 각각의 영상은 한국을 보여주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제 여정을 돌아보는 기회가 됐어요. 처음의 편견에 대해 솔직히 말하고 각각의 경험이 어떻게 제 시각에 도전하고 변화시켰는지 공유했죠. 시청자들의 반응은
정말 대단했어요.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솔직해주셔서 감사해요, 제시카님. 당신의 성장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전에는 한국 방문을 고려해 본 적이 없었는데 당신의 영상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행 브이로거가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고 진정한 개인적 성장을 보여주는 걸 보니 신선해요. 몇 달 동안 정체됐던 제 구독자 수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 일에 대한 새로운 목적의식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저 예쁜 장소만 보여주는 게 아니었어요. 문화적 이해를 촉진하고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다른 사람들도 편안한 영역에서 벗어나도록 영감을 주고 있었죠.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뜻밖의 감정적이 됐어요. 한때 방문할 가치가 없다고 무시했던 이 나라가 제 두 번째 고향이 됐거든요. 떠난다는 생각을 하니 이 경험에 대한 감사함과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다는 슬픔이 달콤 쓰림처럼 섞였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영상을 위해 뭔가 다른 걸 하기로 했어요. 또 다른 관광지를 방문하는 대신 한강공원의 조용한 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뒤로는 한강이 평화롭게 흐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여행자 여러분,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이게 한국에서의 마지막 영상이에요. 이 넓은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걸 느꼈어요. 이 여행을 시작했을 때 저는 슬럼프에 빠져 있었어요. 제 채널은 힘들어하고 있었고 저는 창의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막다른 골목에 있었죠. 아시아에 오는 게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경력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라고요.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됐어요. 한국은 제 채널에 활기를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저를 한 사람으로서 변화시켰어요. 제 것과 다른 문화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해줬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경험에 다가가는 것의 가치를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불편할 때 성장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줬죠. 여행에서 가장 좋았던 추억들, 배운 교훈들, 한국이 저를 놀라게 하고 기쁘게 한 방식들을 계속 나눴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제 자신과 시청자들을 위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눴죠. 이 여정은 제가 왜 처음에 여행에 빠졌는지 다시 상기시켜줬어요. 제가 말했어요. 유명한 랜드마크를 체크하거나 완벽한 인스타그램 사진을 찍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 교류하고 우리의 가정에 도전하고 개인으로서 성장하는 거예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면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편안한 영역에서 벗어나세요. 전에 생각해 본 적 없는 곳을 방문해 보세요. 열린 마음과 생각으로 새로운 경험에 다가가 보세요. 세상에 대해, 그리고 자신에 대해 놀라운 걸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을 마치면서 마무리하는 느낌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끝나지만 그것이 제게 미친 영향은 평생 갈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한국 영상을 편집하면서 새로운 에너지와 시각으로 일에 접근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저는 그냥 여행 브이로거가 아니었어요. 문화 대사이자 이야기꾼이자 서로 다른 세계를 잇는 달이었죠. 새로운 설렘으로 다음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편견 때문에 무시했던 다른 곳은 어디일까요? 제가 놓치고 있던 다른 놀라운 경험과 문화는 또 뭐가 있을까요? 새로운 목적지를 조사하면서 한국의 한절에서 본 문구가 자꾸 생각났어요.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여행이다. 한국 여행이 바로 그런 여행이었어요. 제 두려움을 호기심으로, 편견을 열린 마음으로, 좁은 세계관을 우리 세상의 아름다운 다양성에 대한 깊은 이해로 바꿔놨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니 감사한 마음밖에 들지 않았어요. 제가 경험한 성장에 대해, 저를 따뜻하게 맞아준 한국 사람들의 친절에 대해, 이 변화의 과정을 함께 해준 시청자들에 대해 감사했어요. 한국은 제 채널을 위한 콘텐츠 이상의 것을 줬어요. 새로운 시각, 제 일에 대한 새로운 열정,
저 자신과 주변 세상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줬죠. 마지막 한국 영상의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면서 미소 지었어요. 이 새로운 장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기대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앰브로스 맥칼리스터입니다. 저는 뉴욕시의 투자은행가입니다. 제 삶은 꽤나 흥미진진합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매일 아침 저는 고급 아파트에서 일어나 비싼 정장을 입고 높은 마천루에 있는 제 사무실로 향합니다. 제 일은 부자들이 더 많은 돈을 벌도록 돕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많지만 급여는 정말 좋습니다. 저는 항상 세상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매일 중국이나 미국 같은 큰 나라들을 상대하니까요. 하지만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대해서는 한 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제게 그곳은 그저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 화면의 숫자들을 보고 있었죠. 그때 제 상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큰 미소가 있었는데 이는 보통 그가 저에게 새로운 임무를 줄 때 짓는 표정입니다. 앰브로스, 그가 말했습니다. 작은 여행을 떠나보는 게 어떻겠나?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행이라니 좋게 들렸죠. 아마도 그가 저를 파리나 런던으로 보내려나 싶었습니다. 그곳들이 제가 주로 가는 목적지였으니까요. 우리가 아시아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네. 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자네가 한국의 기회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어. 제 마음이 싱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정말로? 저는 실망감을 감추려 했지만 아마도 상사가 알아챘을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 그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저 놀랐을 뿐입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요? 제 상사는 제 책상에 기대어 섰습니다.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주요 플레이어가 되어가고 있네. 우리도 그 흐름에 동참해야 해. 자네가 가서 둘러보고 우리의 시간과 돈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알려주길 바라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간 낭비처럼 들렸거든요.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언제 출발하나요? 저는 열정적으로 들리려고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제 상사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준비해 드리죠. 돌아오면 전체 보고서를 기대하겠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국에서 일주일이라고요? 거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논밭과 오래된 사원들로 가득한 나라를 상상했습니다. 어쩌면 케이팝 스타들도 볼 수 있겠죠. 그게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저는 다음 며칠 동안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새 여행 가방을 사고 제일 좋은 정장들을 챙기고 한국어 몇 마디를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죠. 계속해서 제가 남겨두고 가는 일들과 이 여행이 얼마나 지루한 자빌이 될지 생각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제 여자친구 사라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뭔가 절 신경 쓰이게 하는 게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앰브로스, 무슨 일 있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음식을 거의 안 드셨네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한국 여행 때문이에요. 그냥 의미를 못 찾겠어요. 사라는 놀란 듯 했습니다. 농담하시는 거예요? 한국은 정말 대단해요. 그들은 놀라운 기술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정말 풍부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저는 좀 부럽네요. 저는 혼란스러워하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당신과는 달리 저는 실제로 월스트리트 밖의 세상에 관심을 기울이거든요. 이 기회에 대해 신나야 해요. 누가 알아요? 뭔가를 배울지도 모르잖아요. 그녀의 말은 다음 날 비행기에 탑승할 때까지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에 대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쩌면 이 여행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 제가 편안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지의 세계로 향하고 있었죠. 그때는 몰랐지만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제가 한국에 도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 선입견이 맞다고 증명될까요? 아니면 큰 놀라움을 맞이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장소나 문화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을 완전히 바꾼 경험이 있으신가요?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는 동안 저는 한국에서 어떤 모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꺼림칙함에도 불구하고 제 안의 작은 부분이 점점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 여행이 그저 또 다른 업무 과제 이상의 것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했을 때 제 뱃속은 시차와 불안감으로 뒤틀렸어요. 저 뉴욕의 하시아 투자은행가 앰브로스 메갈리스터는 제가 아시아의 오지라고 생각했던 곳으로 막 발을 들여놓으려 하고 있었죠. 세상에 정말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항이 첫 번째 충격이었어요. 인천국제공항은 제가 예상했던 혼란스러운 곳이 아니었어요. 대신 효율성과 현대적인 디자인의 경이로움이었죠.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아마도 그들은 모방을 잘하는 것 같네요. 제 짐을 기다리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푹 빠져 있는 걸 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마 다 중국산일 거야. 저는 우쭐대며 생각했죠.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저에게 다가와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메갈리스터 씨, 저는 지훈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현지 컨설턴트예요.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예스맨일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상대해야 한다는 생각에 짜증이 났죠. 갑시다. 할 일이 많아요. 지훈 씨는 참을성 있게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먼저 현지 음식을 좀 드셔보시겠어요? 근처에 아주 좋은 식당이 있어요. 제가 거절하려던 찰나 제 배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좋아요. 저는 투덜거렸어요. 하지만 빨리 해요. 식당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고 군침 도는 향기로 가득했죠. 우리가 자리에 앉자 지훈 씨는 빠른 한국어로 주문했어요. 괜찮으시죠? 그가 말했어요. 우리의 특선 요리들을 주문해봤어요. 곧 우리 테이블은 제가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채로운 요리들로 가득 찼어요. 이것은 지훈 씨가 설명했어요. 지글지글 끓는 돌그릇을 가리키며 비빔밥이에요. 밥, 채소, 고기를 섞은 거예요. 먹기 전에 다 같이 비벼 드세요. 의심스럽게 저는 한 입 먹어봤어요. 입 안에서 맛이 폭발했어요. 매콤하고 감칠맛 나고 어쩐지 위로가 되는 맛이었죠. 이거 사실 꽤 맛있네요. 저는 마지못해 인정했어요. 지훈 씨가 미소 지었어요. 마음에 드셔서 다행이에요. 음식은 우리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으죠. 우리가 식사를 하는 동안 지훈 씨는 이번 주 일정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내일은 삼성 본사를 방문할 거예요. 그리고 강남에 있는 여러 스타트업들과 미팅이 있어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강남이요? 그 노래처럼요? 지훈 씨가 웃었어요. 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 기술 산업의 중심지예요.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다음 날 우리가 서울을 운전해서 지나갈 때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도시는 반짝이는 고층 빌딩과 효율적인 대중교통의 바다였어요. 사람들은 넓고 깨끗한 보도를 따라 바쁘게 걸어 다녔고 많은 사람들이 뉴욕에서도 어색하지 않을 만한 세련된 옷을 입고 있었죠.
이건 내가 예상했던 게 아니에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오? 지훈 씨가 말했어요. 뭘 예상하셨나요? 저는 당황스러움에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잘 모르겠어요. 뭔가 덜 발전된 걸 예상했나 봐요. 지훈 씨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발전을 이뤘어요. 우리는 우리의 발전을 자랑스러워해요. 우리의 첫 번째 방문지는 삼성 본사였어요. 건물은 인상적이었어요. 모두 유리와 철로 되어 있었죠. 안에서 우리는 민서라는 젊은 여성의 환영을 받았어요. 삼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가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안내를 맡은 민서입니다. 민서 씨가 우리를 건물 안내하며 연구실과 디자인 스튜디오를 보여줄 때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이건 제가 알고 있던 삼성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복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혁신하고 있었고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리고 이것은 민서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의 새로운 유연한 디스플레이 기술입니다. 이것이 스마트폰 산업의 혁명을 일으킬 거라고 믿어요. 저는 얇고 구부러지는 화면을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봤어요.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네요. 저는 인정했어요. 삼성이 이런 종류의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민서 씨가 미소 지었어요. 한국에 대해 놀라실 만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메갈리스터 씨. 우리는 단순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산업 분야에서 리더예요. 삼성을 떠날 때 제 머리는 어지러웠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첫날에 불과했죠.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차에 탈 때 지훈 씨가 물었어요. 저는 분주한 도시를 바라보며 흥분과 불확실함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배울 게 많다고요.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는 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좋은 시작점이에요. 제가 지훈 씨와 민서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저의 눈은 한국의 다른 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비즈니스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죠. 이 두 사람은 그들 나라의 심장과 영혼으로 저를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 씨가 저를 전통 한식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엠브로스 씨, 제대로 된 한식을 먹어보기 전까지는 한국을 경험했다고 할 수 없어요. 라고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회의적이었지만 가기로 동의했습니다. 레스토랑은 작고 아늑했어요. 뉴욕에서 제가 익숙했던 고급스러운 장소와는 전혀 달랐죠. 우리가 바닥에 놓인 방석에 앉았을 때 저는 약간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먹을 수 있지? 라고 저는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나오자 제 턱이 떨어졌습니다. 테이블은 제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다채로운 요리들로 가득 찼어요. 지훈 씨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김치예요. 그가 빨갛고 매워 보이는 채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불고기, 양념한 쇠고기죠. 아, 그리고 비빔밥도 꼭 드셔보셔야 해요. 제가 불고기를 한 입 베어 물자 입 안에서 맛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전에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맛이었어요. 와우, 제가 진심으로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해요. 지훈 씨가 웃었습니다. 보셨죠? 한국에는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게 있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먹는 동안 지훈 씨는 한국에서 자란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그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그리고 그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밤늦게까지 공부했던 이야기를 해주었죠. 쉽지 않았어요. 그가 추억에 잠긴 눈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한국인의 방식이죠.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의 말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매일 마주치는 공손한 미소 뒤에
숨겨진 결단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 민서 씨가 저를 그녀의 기술 스타트업에 데려갔습니다. 사무실은 현대적인 건물에 있었고 컴퓨터로 일하는 젊은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가 마법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민서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최신 프로젝트를 보여주었어요. 실시간으로 언어를 번역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었죠. 이것이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어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언어 장벽 없이 어디서나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저는 감명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복사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진정한 혁신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서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대학 때 유학을 갔었거든요. 사람들이 소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봤어요.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팀을 모았고 우리는 이걸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에 대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더 많은 한국 회사들을 방문했습니다. 로봇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공장들, 과학자들이 새로운 약을 연구하는 연구소들, 아이들이 코딩을 배우는 교실들을 보았습니다. 매일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나라일까? 하지만 가장 큰 놀라움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호텔로 걸어가고 있을 때 소리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처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제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시위예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정부가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해요. 호기심에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군중은 순식간에 더 커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모든 것이 얼마나 조직적이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폭력도 혼란도 없었어요. 그저 사람들이 함께 서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었죠. 갑자기 저는 그 한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두려움을 느꼈어요.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시위자들의 눈에서 결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가 나 있거나 폭력적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과 나라에 대해 열정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딱 들어맞았습니다. 이건 추종자나 모방자들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깊이 사랑하고 자신들이 믿는 바를 위해 기꺼이 나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 서서 군중의 에너지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저는 제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는 제가 전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정신, 그리고 추진력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걸어가면서 제 머리는 어지러웠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바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어 뉴욕에 있는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투자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한국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화를 끊으면서 저는 흥분과 겸손함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는 가르치러 왔지만 대신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호텔방에 앉아 반짝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지금까지 보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고 정신없이 달리고 있었죠. 어떻게 제가 한국에 대해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을까요? 그날 일찍 목격했던 시위를 떠올렸어요. 사람들의 열정과 단결은 저를 깊이 흔들어 놓았죠. 그들은 제가 한때 믿었던 것처럼 무심한 추종자나 모방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것을 위해 싸우는 강하고 결단력 있는 개인들이었어요.
더 알아봐야겠어요. 라고 제 자신에게 말하며 노트북을 꺼냈어요. 저는 한국 전쟁의 참상부터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과정까지 한국의 역사를 조사하는데 몇 시간을 보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놀라웠어요. 전쟁 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는 걸 아셨나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들의 교육에 대한 집중, 근면한 직업 윤리, 그리고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하려는 결단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삼성과 현대 같은 기업들이 작은 사업체로 시작해 세계적인 거인으로 성장한 이야기도 읽었죠.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니에요. 라고 깨달았어요. 이것은 진정한 혁신이에요. 민서의 스타트업과 제가 본 최첨단 기술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이것들은 서구의 아이디어를 복사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의 독특한 도전과 경험에서 태어난 완전히 새로운 개념들이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점점 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눈이 멀어 있었을까요? 제 편견 때문에 이 놀라운 나라를 이해할 기회를 거의 놓칠 뻔했어요. 전화기를 집어들어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았죠. 지훈 씨,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말했어요. 물론이죠, 엠브로스 씨.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가 항상 그렇듯 친절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진짜 한국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관광객들이 보통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요. 잠시 멈춤이 있었고 그의 목소리에서 미소를 느낄 수 있었어요. 영광이에요, 엠브로스 씨. 내일부터 시작하죠. 다음 며칠은 정말 눈이 열리는 경험이었어요. 지훈 씨는 저를 작은 동네들, 지역 시장들,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들로 데려갔어요. 우리는 노인들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며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노인센터를 방문했죠. 저분들의 정신을 보세요. 지훈 씨가 말했어요. 이분들은 우리나라를 무에서 재건한 세대예요. 그분들은 결코 발전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으세요. 우리는 또 고등학교를 방문했는데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었어요. 이건 너무 많은 압박 아닌가요? 저는 미국 학교의 느긋한 태도를 생각하며 물었어요. 지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또한 그들의 헌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교육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가족과 국가를 위해 더 나은 미래의 열쇠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학생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런 교육에 대한 열정이 어떻게 한국의 기술 발전을 촉진했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이건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현명하게 일하고 항상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었죠. 마지막 방문지로 지훈 씨는 저를 작은 기념공원으로 데려갔어요. 이곳은 우리나라의 여정 동안 치른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곳이에요. 그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결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아요. 그게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죠.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의 사진과 현대적인 도시의 이미지를 나란히 보면서 서 있자니 목이 메었어요. 그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저는 한국의 이야기가 회복력, 혁신, 그리고 흔들림 없는 결단의 이야기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훈 씨에게 돌아섰어요. 감사합니다. 감정에 북받쳐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때로는 우리 모두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어요. 회사에 보낼 제 보고서는 단순히 숫자와 시장 잠재력에 대한 것이 아니어야 했어요. 그것은 한국의 진정한 이야기를 전해야 했어요. 폐허에서 일어나 기술과 혁신의 세계적 리더가 된 국가의 이야기를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마음을 바꾸고 제가 배운 것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한국은 단지 이웃 국가들의 그늘에 가려진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혁신의 강국이었고
믿을 수 없는 역경을 극복한 결단력 있는 사람들의 나라였어요. 밤늦게까지 글을 쓰면서 저는 새로운 목적 의식을 느꼈어요. 저는 더 이상 단순히 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꾼 나라의 옹호자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배운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어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5번째로 고쳐 매고 있었어요. 오늘이 바로 그 중요한 날이었죠. 회사에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해야 했거든요.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믿으시겠어요? 저 앰브로스 맥앨리스터가 발표 때문에 긴장한다니 말이에요. 제가 회의실로 들어갔을 때 동료들의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들이 달라 보였어요. 그들의 눈빛이 의심스럽고 거의 도전적으로 보였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시작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눌 내용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놀랐거든요.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보여주는 사진이었죠. 이건 뉴욕도 런던도 아닙니다. 이곳은 한국의 수도 서울입니다. 몇몇 분들이 눈썹을 치켜 올리는 걸 봤어요. 좋아요. 그들의 관심을 끌었군요. 제가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가 뭘 기대해야 할지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완전히 틀렸더라고요. 저는 제 경험들, 만난 사람들, 본 기술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지훈 씨와 민서 씨에 대해, 제가 목격한 시위에 대해, 배운 역사에 대해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 그들의 눈에서 의심이 서서히 관심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어려운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앰브로스, 수석 파트너 중 한 명인 존이 말했어요. 이 모든 게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비즈니스 기회로 이어지나요? 우리가 중국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존 씨. 제가 몇 가지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프와 차트가 가득한 슬라이드로 바꿨어요.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입니다. 삼성, LG와 같은 기업들과 함께 기술 분야의 선도국이죠. 하지만 이건 큰 기업들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거기에 스타트업 현장도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저는 민서 씨의 회사와 그와 비슷한 다른 회사들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교육받은 노동력, 전략적 위치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드렸죠. 하지만 위험은 어떻습니까? 법무팀의 사라가 물었어요. 예를 들어 북한과의 정치적 상황 같은 건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타당한 우려점이십니다, 사라 씨. 하지만 이것 좀 보세요. 저는 지난 수십 년간의 한국 경제 성장 차트를 보여드렸어요. 긴장 관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믿을 수 없는 회복력을 보여왔습니다. 그들은 도전을 기회로 바꿔왔어요.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고 저는 각각에 대해 사실, 수치, 개인적인 일화로 답변했어요. 힘들었지만 저는 제 입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믿었거든요. 2시간의 발표와 토론 끝에 저는 마침내 끝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들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들을 설득했을까요? 그때 천천히 CEO인 로버트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다른 분들도 동참하셨죠. 로버트가 일어섰어요. 앰브로스, 솔직히 말하겠소. 당신이 한국으로 떠났을 때 나는 그게 시간과 자원의 낭비라고 생각했소. 당신이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줘서 기쁘오. 안도의 물결이 저를 덮쳤어요. 하지만 로버트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계속했어요. 이건 큰 결정이오. 우리는 이 모든 정보를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오. 일주일 후에 다시 모여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하지요.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시간 중 하나였어. 제가 말했어야 했던 것들, 보여줬어야 했던 데이터들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죠. 마침내 결정의 날이 왔어요.
저는 같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고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로버트가 목을 가다듬었어요. 신중한 고려 끝에 우리는 한국에 상당한 투자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 안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축하해 주셨어요. 가장 큰 회의론자 중 한 명이었던 존이 제 손을 잡았어요. 잘했소, 엠브로스. 당신이 우리의 눈을 완전히 새로운 시장으로 열어주었소. 저는 자부심과 겸손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네, 제가 잘 해냈지만 실제로 대단한 일을 해낸 건 한국이었어요. 그들이 놀라운 것을 만들어냈고 저는 그저 그걸 보고 나눌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았을 뿐이죠. 제 짐을 싸면서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비즈니스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이해에 관한 것이었고 우리의 선입견을 넘어 보는 것에 관한 거였죠. 우리가 간과했을 수도 있는 장소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에 관한 거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지훈 씨와 민서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진짜 한국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답장이 거의 즉시 왔어요. 축하드려요, 엠브로스 씨. 언제 축하하러 다시 오실 거예요? 비행기가 뉴욕에 착륙했을 때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한때 제 성공의 상징이었던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이제는 서울의 활기찬 거리에 비하면 색이 바랬습니다. 저는 엠브로스 맥칼리스터였지만 몇 주 전에 이 해안을 떠났던 그 사람과 같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첫날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전에는 저를 거의 알아채지 못했던 동료들이 이제는 제 책상으로 와서 제 여행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땠어요? 그들은 호기심과 의구심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눈이 떠지는 경험이었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고 갔거든요. 하지만 정말 틀렸더라고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반짝이는 강남 지구, 고층 빌딩 사이에 자리 잡은 고요한 사찰들, 그리고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소리와 냄새로 가득한 분주한 시장들의 사진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이건 남산타워예요. 제가 밤하늘을 찌르는 세련된 구조물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거기서 보는 전망은 마치 도시 전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로 맥박이 뛰는 듯한. 제 동료들은 몸을 기울이며 그들의 표정이 공손한 관심에서 진정한 매력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현대적인 줄 몰랐어요.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단순히 현대적인 게 아니에요. 혁신과 회복력,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에 관한 거죠. 날이 갈수록 저는 제 자신이 비공식적인 남한 대사가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K-팝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점심에 김치가 생각나곤 했습니다. 제 가족들도 이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엠브로스, 넌 달라 보여. 일요일 저녁 식사 때 제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더 편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저는 그녀의 관찰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 그런 것 같아. 이번 여행은 너무 빨리 판단하는 것에 대해 많은 걸 가르쳐줬어.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이야. 그날 밤 저는 지훈과 민서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들의 익숙한 얼굴을 화면으로 보니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엠브로스, 민서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빅애플에서의 생활은 어떠세요? 좋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이 생각보다 더 그리워요. 지훈이 아는 듯이 웃었습니다. 김치 금단 증상이 곧 찾아올 거예요. 그가 농담을 했습니다. 우리는 웃었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이들이 더 이상 단순한 비즈니스 연락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친구였고 제가 이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세계로 가는 달이었습니다. 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들 사이의 유대를 강화할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요. 민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정말 환상적이네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는 제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문화 교류 프로그램, 공동 비즈니스 벤처, 심지어 뉴욕에서의 한국 음식 축제까지.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저는 전에 제 경력에서 느껴보지 못한 목적 의식을 느꼈습니다. 주가 지나고 달이 지나면서 우리의 문화 간 이해를 증진시키려는 제 열정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저는 자원해서 우리 회사의 새로운 한국 투자 부서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여가 시간에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발음은 서툴렀지만 매 순간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한국어 모임을 마치고 나오다가 옛 대학 친구인 사라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엠브로스, 그녀가 외쳤습니다. 너 맞아?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어.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제가 여행 이야기와 새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자 사라는 놀라움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변했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예전엔 다음 큰 거래, 다음 승진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잖아. 이제는 문화적 이해와 변화를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그녀의 말에 저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으로의 여정은 제가 아직도 발견하고 있는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있잖아, 사라. 제가 말했습니다. 난 한국에 가서 뭔가를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대신 그들이 나를 가르쳤지. 그들은 나에게 인내, 혁신, 공동체의 힘을 보여줬어. 내 가정을 의심하고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법을 가르쳐줬어. 말을 하면서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 변화는 단순히 한국을 감상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나은, 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상호작용, 모든 문화, 모든 도전 속에서 성장과 연결의 잠재력을 보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뉴욕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저는 미래에 대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도전이 있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설득해야 할 회의론자들, 쌓아야 할 다리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 사람들과 문화를 연결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오든 변화와 성장에 열려 있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창에서 돌아서며 제 휴대폰에 지훈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언제 다시 방문하실 거예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이 당신을 그리워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이미 다음 여행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제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면에서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꾼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결국 모든 공유된 경험은 우리 모두 간의 더 큰 이해를 향한 한 걸음이니까요. 저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다른 하루, 또 다른 편집해야 할 기사들의 더미입니다. 제 이름은 제흐라이고 20년 넘게 기자로 일해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봤다고 생각했지만 제 세상이 곧 바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사무실은 전화벨 소리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로 활기찼습니다. 저는 미지근해진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막 일을 시작하려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흐라 씨, 제 사무실로 좀 와주시겠어요? 윌마즈 편집장님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신음했습니다. 이번엔 또 뭐지? 생각했습니다. 의자를 밀고 일어나 그의 사무실로 향했고 제 발자국 소리가 복되 울렸습니다. 윌마즈 씨는 큰 책상 뒤에 앉아 폴더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그는 고개를 들었고 입가에 미소가 어렸습니다. 앉으세요, 제흐라 씨. 흥미로운 과제가 있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흥미롭다는 말은
제 일과 더 이상 자주 연관짓지 않던 단어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저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로 폴더를 밀어주었습니다. 한국입니다. 그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혼란스러워하며. 한국이요? 한국이 왜요? 윌마즈 씨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곳에 가서 일련의 기사를 쓰길 원합니다. 우리 독자들에게 한국이 실제로 어떤 곳인지 보여주세요.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요? 왜 사람들이 그곳에 관심을 가질까요? 그저 또 다른 가난한 아시아 국가 아닌가요? 윌마즈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게 확신하시나요, 제흐라 씨?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신 게 언제십니까? 저는 대답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해 읽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바뀌었을 리는 없겠죠. 그렇죠. 아이셰를 데리고 가세요. 윌마즈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녀는 재능 있는 젊은 사진작가입니다. 함께 진정한 한국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윌마즈 씨, 저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것에 대해 글을 쓰라는 겁니까?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일의 아름다움입니다. 제흐라 씨. 당신은 새로운 눈으로 그곳을 보게 될 겁니다. 당신의 관점이 가치 있을 겁니다.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시간 낭비 같아요. 다른 사람을 보낼 수는 없나요?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에 카메라를 걸고 있는 젊은 여성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윌마즈 씨가 언급했던 사진작가 아이셰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방해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녀가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윌마즈 씨가 손짓하며 그녀를 불렀습니다. 때마침 잘 왔어요, 아이셰 씨. 들어오세요. 제흐라 씨에게 당신의 한국 여행에 대해 말하고 있던 참이에요. 아이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오, 제흐라 씨도 저와 함께 가시나요? 정말 환상적이네요. 한국에 대해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이 있다는 걸 아셨나요? 그리고 그들의 지하철 시스템은 정말 놀랍대요. 저는 그녀의 열정에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한국이 제가 생각하는 그 한국과 같은 곳일까요? 윌마즈 씨가 낄낄 웃었습니다. 보셨죠, 제흐라 씨? 한국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 여행은 당신에게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패배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가겠습니다. 하지만 기적을 기대하지는 마세요. 아이셰가 흥분해서 손뼉을 쳤습니다. 정말 좋을 거예요. 우리 정말 재미있게 지낼 거예요, 제헤우라 씨. 제가 한 모든 조사를 보여드리고 싶어 못 참겠어요. 윌마즈 씨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제 머리는 어지러웠습니다. 제가 무엇에 휘말린 걸까요? 저는 옆에서 깡충거리며 한국 음식과 케이팝에 대해 제잘거리는 아이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흥분은 전염성이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제 책상으로 돌아와 윌마즈 씨가 주신 폴더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행 서류, 간단한 일정표, 그리고 한국에 대한 기본 정보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의적인 채로 그것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제가 상상한 것과 얼마나 다를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짐을 싸면서 저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면 어떨까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릴 때 저는 흥분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터키에서의 긴 비행으로 피곤했지만 저는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저개발된 나라를 상상했었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공항이 얼마나 깨끗하고 현대적으로 보이는지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바닥은 너무나 반짝거려서 거의 제 모습이 비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밝고 넓은 터미널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젊은 사진작가 동료인 아이셰를 향해 돌아보았고 그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으라, 이곳을 보세요. 그녀는 이미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며 외쳤습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수암을 찾는 곳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여행객들이 출구 근처의 작은 키오스크에서 멈추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저는 그중 하나로 다가갔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절한 공항 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체류 기간 동안 무료 스마트폰을 대여하시겠습니까? 저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료 스마트폰이라고요? 정말로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폰들에는 무제한 데이터와 국내 통화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관광객들이 더 쉽게 나라를 둘러볼 수 있도록 제공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터키에서는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수화물을 찾는 동안 저는 제 선입견을 재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들뜨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상기시켰습니다. 결국 공항은 종종 한 나라의 진정한 상태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으니까요. 밖에서 우리는 가이드인 지훈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와 살짝 고개를 숙이며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는 완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즐거운 비행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훈 씨는 우리를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세련된 전기차로 안내했습니다. 우리가 수도인 서울을 향해 운전하는 동안 저는 매끄러운 고속도로와 도로를 따라 늘어선 울창한 녹지를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제가 상상했던 황폐하고 저개발된 풍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지훈 씨, 저는 점점 커지는 놀라움을 숨기려 노력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지훈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 말씀드릴 게 정말 많아요. 한국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우리는 기술, 엔터테인먼트, 심지어 화장품 분야에서도 선두주자가 되었죠. 하지만 우리는 전통도 잘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 그 옛것과 새것의 조화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서울에 들어서면서 저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높이 솟은 마천루들이 고대 궁궐과 사원들과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직장으로 서두르는 사람들, 맛있는 냄새가 나는 음식을 파는 노점상들, 그리고 관광객들이 명소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셰가 계속해서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달라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맙시다. 우리는 방금 도착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는 제 선입견이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한국은 현대적이고 효율적이며 활기찼습니다. 이는 제가 상상했던 가난하고 후진적인 국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정착지는 전통 한식당이었습니다. 우리가 낮은 테이블에 있는 쿠션 위에 앉았을 때 저는 약간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지훈 씨는 제 불편함을 알아차리고 안심시키듯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식사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한국 음식은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 식사는 제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맛과 질감의 환상적인 조화였습니다.
우리가 먹는 동안 지훈 씨는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더 많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며 이 매혹적인 나라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첫날이 끝날 무렵 제 머리는 새로운 정보와 경험으로 가득 차 어지러웠습니다.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저는 제 초기의 인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사진들을 검토하고 있는 아이시에게 돌아섰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활짝 웃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제후라.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어요. 당신은 어떠세요? 저는 잠시 멈추고 대답을 신중하게 고려했습니다. 나는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대돼요. 잠이 들면서 저는 한국이 우리를 위해 어떤 다른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여행이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 어떤 것과도 다를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서울을 뒤로 하면서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도시는 제 머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빛과 소리, 그리고 기술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골로 향하면서 저는 어떤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차를 렌트할까요? 지훈 씨가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수반할지 궁금했습니다. 터키에서는 차를 렌트하는 것이 골치 아플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서류 작업, 숨겨진 수수료, 그리고 종종 더 나은 시절을 보냈던 오래된 모델들이 있었죠. 우리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이 있는 세련된 건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밝은 조명 아래 반짝이는 새 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렌트 장소라기보다는 고급 전시장처럼 보였습니다. 이쪽입니다. 지훈 씨가 우리를 터치스크린 키오스크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빠르게 옵션을 탭하고 차를 선택하고 몇 분 만에 렌트 과정을 완료하는 것을 놀라움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긴 양식도 줄 서서 기다리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몇 번의 탭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다인가요? 제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지훈 씨가 웃었습니다. 네, 이게 다예요. 이제 차를 가지러 갑시다. 우리는 근처 주차장으로 걸어갔고 그곳에는 깨끗한 하얀색 SUV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가가자 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저는 매끄러운 도색을 만져보며 저도 모르게 감탄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빌린 차인가요? 아이셰가 이미 사진을 찍으며 외쳤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앉아 새 차 냄새를 들이마셨습니다. 시동 버튼을 누르자 대시보드에 큰 터치스크린이 밝아졌습니다. 물론 GPS가 있습니다. 지훈 씨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 교통 업데이트, 일기 예보도 있고 심지어 주차 공간도 찾아줄 수 있어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주차 공간을 찾아준다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차장에 센서와 연결되어 어느 공간이 비어 있는지 볼 수 있어요. 혼잡한 지역에서 유용하죠. 우리가 고속도로로 나가자 저는 차가 얼마나 부드럽고 조용한지에 감탄했습니다. 도로는 넓고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집에서 익숙했던 구멍투성이 거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기 고속도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지훈 씨가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개선되고 업데이트되고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길에 집중했습니다. 주변으로 시골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언덕, 깔끔한 농장, 그리고 멀리 안개에 쌓인 산들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지만 놀랍게도 현대적이기도 했습니다. 지붕에는 태양 전지판이 반짝였고 언덕 위에서는 풍력 발전기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를 정말 밀어붙이고 있어요. 지훈 씨가 설명했습니다.
저 풍력 발전기와 태양 전지판이 주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죠. 제가 더 물어보려는 찰나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순식간에 비가 앞유리를 때리기 시작해 앞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제 손이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터키에서는 이런 갑작스러운 폭풍이 종종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걱정하기도 전에 지훈 씨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 차는 훌륭한 안전 기능들이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그가 화면에서 몇 개의 버튼을 탭하자 갑자기 차가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앞유리 와이퍼가 자동으로 빨라져 비의 강도에 맞춰졌습니다. 제가 차선 표시에 너무 가까이 갈 때마다 부드러운 진동이 경고를 해주었습니다. 카메라 레올 사용해 차선을 추적하고 있어요. 지훈 씨가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차선 중앙에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이었는데 화면에 경고가 떴습니다. 앞쪽에 사고가 있습니다. 경로를 재설정합니다. 경쾌한 목소리가 안내했습니다. GPS가 빠르게 새로운 경로를 계산해 우리를 문제 지점 주변으로 안내했습니다. 제 불안감은 사라지고 경외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차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공동조종사가 있는 것 같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며 우리의 여정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비가 잦아들고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기 시작하자 저는 미소 짓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드라이브는 단순히 시골을 통과하는 여행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수준의 기술적 진보를 눈앞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떠세요? 뒷좌석에서 아이셰가 카메라 셔터음과 함께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곳은 전혀 후진국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지훈 씨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니 기쁩니다. 하지만 우리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보여드릴 것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마침내 비가 그치면서 하늘을 선명한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멋진 일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고속도로에서의 경험들로 인해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붐비는 교통 상황을 차분히 헤쳐나가고 있던 저희 가이드 지훈 씨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지훈 씨, 차 안에 자리 잡은 편안한 침묵을 깨고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이 차량의 기술에 정말 놀랐어요. 이런 게 한국에서는 흔한 건가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았습니다. 네, 제흐라 씨. 여기 많은 차들이 이런 안전 기능들을 갖추고 있어요. 저희는 도로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예상했던 것과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휴게소들은 어떻게 된 거죠? 마치 작은 마을 같았어요. 한동안 조용히 있던 아이셰가 뒷좌석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우리 다른 휴게소에 또 들를 수 있을까요? 사진을 더 찍고 싶어요. 지훈 씨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물론이죠. 약 30분 후에 유명한 휴게소가 하나 나와요. 전통 한국 음식 코너로 유명하죠.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그곳의 규모와 현대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가족들은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었고 트럭 운전사들은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젊은이들은 휴대폰과 노트북을 충전하는 스테이션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저는 다른 누구에게라. 기보다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작은 도시 같아요. 우리는 다양한 한국 요리의 향기로 가득한 푸드코트로 향했습니다. 저는 아이셰가 이 가게에서 저 가게로 옮겨다니며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무엇을 드시고 싶으세요? 지훈 씨가 다양한 선택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는 약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뭐가 좋을까요? 그는 우리를 비빔밥을 파는 가게로 안내했습니다. 비빔밥은 채소, 고기, 그리고 계란 프라이를 올린 다채로운 밥 요리였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먹기 시작하자 저는 음식의 퀄리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휴게소 음식이라고요?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제가 가본 일부 레스토랑보다 더 맛있어요. 지훈 씨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는 어디서 제공되든 음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식사를 마치면서 저는 실시간 교통 업데이트와 일기예보를 보여주는 큰 화면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편리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죠. 지훈 씨가 동의했습니다. 여행자들이 여정을 더 잘 계획할 수 있게 도와줘요. 한국은 항상 국민들과 방문객들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 방법을 찾고 있어요. 다시 도로로 나왔을 때 저는 지금까지 본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에 잠겼습니다. 첨단 기술, 효율적인 인프라, 공공 서비스의 세심한 배려, 이 모든 것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도시의 불빛들이 멀리서 반짝이며 전기로 된 인류의 바다처럼 보였습니다. 지훈 씨는 한국 요리의 또 다른 면을 경험하기 위해 고급 레스토랑을 방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레스토랑은 세련되고 현대적이었으며 도시 스카이라인의 멋진 전망을 자랑했습니다. 메뉴를 살펴보던 중 저는 가격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건가요? 저는 목소리에서 놀란 기색을 감추려고 노력하며 지훈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수준의 레스토랑이라면 네, 그렇습니다. 서울은 특히 특정 지역에서는 꽤 비쌀 수 있어요. 우리의 음식이 우아한 식기에 아름답게 담겨 나왔을 때 저는 그 가치가 충분해 보인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한 입을 음미했고 맛은 복잡하면서도 즐거웠습니다. 계산서가 나왔을 때 저는 눈썹을 치켜 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일주일치 식료품을 사는데 쓰는 돈보다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잘 차려입은 손님들로 가득 찬 번화한 레스토랑을 둘러보면서 저는 이것이 제가 발견하고 있는 번영하고 활기찬 나라인 한국의 또 다른 면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면서 저는 지훈 씨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고백해야 할 게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라요. 너무 발전되어 있고 너무 살아있어요. 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니 기쁩니다, 재으라 씨. 아직 보여드릴 게 훨씬 더 많아요. 저는 흥분과 겸손함이 뒤섞인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이곳에 왔지만 단 며칠 만에 그 모든 것들이 도전받았습니다. 이 나라가 제게 어떤 것들을 더 보여줄지 기대되었습니다.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